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36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 5차 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근본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4년도 양주시 성장 발전을 한 걸음 앞당길 수 있는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작성하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 시 행정에 시민의 대표로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정현호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우리 시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재정 여건이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예산의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불효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시민이 살기 좋은 양주 건설을 위해 각종 복지사업을 비롯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도로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백석 양주 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 120억 원 외에 도시계획도로 및 시도개설 사업에 56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도시 성장과 지역 발전의 기틀이 될 은남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11억 원, 은남 산단 폐수 연계 처리 사업에 5억 원, 삼북 도시재생 사업 23억 원 등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 19억 원, 실내 족구장 조성 사업 7억 원, 생활자원 회수 시설 설치 사업 46억 원 등을 반영하여 시민 중심의 새로운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부터 일반에게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4년 예산의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1조 1,181억 9,063만 원으로 일반에게는 9,594억 6,222만 원, 공기업 특별에게는 1,058억 4,364만 원, 기타 특별에게는 528억 8,475만 원입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총 335억 4,571만 원, 일반에게 예비비는 95억 1,641만 원,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52억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345억 6,572만 원이 증가한 1조 1,181억 9,063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에게는 전년 대비 180억 7,746만 원이 증가한 9,594억 6,222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07억 960만 원이 증가한 1,058억 4,364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2억 2,134만 원 감소한 528억 8,4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9페이지의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4,284만 원이 감소한 2,079억 6,615만 원이며 재산세 37억, 자동차세 1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세 13억 원, 지방소비세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8,638만 원이 증가한 434억 4,460만 원으로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4억 원, 이자 수입 1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징수교부금 수입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99억 9,700만 원이 감소한 1,592억 원으로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지자체 간 교부세 배분액 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40억 5천만 원 감소한 1,108억 5,700만 원으로 부동산 거래 급감 등에 따른 도세 징수 저조가 반영되어 2023년 본예산 대비 감액 내시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398억 8,092만 원이 증가한 4,196억 9,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53억 9,51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928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83억 원, 영유아 보육료 190억 원, 아동수당 14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44억 8,57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장기요양시설급여 157억 원, 누리가정 운영 125억 원 등이 있습니다.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전년 대비 197억 원이 감소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9,594억 6,2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억 7,7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예산 분야별 증감 내역은 교육 분야에 11억 8,731만 원, 사회복지 분야 527억 2,787만 원, 보건 분야 6억 2,749만 원, 기타 분야에 29억 9,817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 66억 7,723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 9,537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2억 7,996만 원, 환경 분야 96억 2,702만 원, 농림 해상 수산 분야 50억 5,793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9억 5,311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1억 7,10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0억 903만 원, 예비비 30억 9,261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6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42억 2,134만 원이 감소한 528억 8,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은 전년 대비 49억 4,418만 원이 감소한 75억 4,207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32억 4,105만 원이 감소한 19억 5,5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전년 대비 39억 6,389만 원이 증가한 433억 8,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 요인과 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광역 상수도 정수구입비,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상수도 기반시설 취약지역 보급사업, 상수도 시설물 GIS 구축 용역, 양주시 노 상수관로 정비공사, 강백댐 및 정수장 보수 보강공사,
지방 상수도 정밀안전 점검 영역 등 사업 비용 및 시설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4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29억 9,99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342억 860만 원 대비 12억 87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307억 1,692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308억 4,910만 원 대비 1억 3,21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 주요 내용은 사용료 수익 304억 1,422만 원, 기타 영업 수익 8,670만 원, 예금이자 수익 1,900만 원, 공유재산 임대 수입 1억 4천만 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은 22억 8,297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33억 5,949만 원 대비 10억 7,65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2억 2천만 원이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5억 원, 유보 자금은 총 15억 6,097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2억 3,597만 원, 미수금 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50억 5,195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48억 7,583만 원 대비해 1억 7,61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익적 지출 내용은 광역 상수도 정수구입비 163억 1,328만 원,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운영 대가 58억 1,247만 원, 기본 경비 1억 1,559만 원, 인력 운영비 5억 5,817만 원, 사업 예산 예비비 21억 3천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은 79억 4,794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93억 3,276만 원 대비 13억 8,482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 예산 주요 내용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 간 개량 지원 사업 2,200만 원, 양주시 소화전 설치 사업 1억 2천만 원,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시설 개선비 14억 6,294만 원, 상수도 시설물 지하예수 구축 용역 5억 300만 원, 양주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 10억 원, 광백댐 및 정수장 보수 보강공사 15억 원, 상수도 기반시설 취약지역 보급사업 19억 원, 지방 상수도 정밀안전 점검 영역 3억 5천만 원, 시설 투자 적립금 10억 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2천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2024년도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국도비 보조금 수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재산 매각 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하수 처리장 운영 관리비 등 처리 장비와 시설 유지 관리, 하수관로 준설 및 개선 사업, 하수 처리 시설 개선 사업, 옥정 난방 하수 처리 시설 증설 사업, 신천 하수 처리 시설 수질 개량 및 색도 처리 시설 설치 사업, 분뇨 처리 시설 이전 사업, 신천 수계 차직관로 정비 사업, 내행 처리 구역, 은연 처리 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을 사업 비용으로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4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28억 4,374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509억 2,544만 원 대비 219억 1,8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63억 6,124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255억 7,114만 원 대비 7억 9,0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영업수익인 사용료 수익이 전년보다 11억 4,744만 원이 증가한 258억 7,982만 원이며 영업의 수익은 전년 대비 3억 5,733만 원이 감소한 4억 8,142만 원으로 일반회계 경상지역 전입금이 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은 464억 8,25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253억 5,430만 원 대비 211억 2,8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토지 매각 수입 14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144억 2,300만 원, 지도비 보조금 수입 7억 4,950만 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266억 원, 유보자금은 총 333억 1천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30억 원, 미수금 3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63억 8,174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264억 6,754만 원 대비 8,57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광적 하수도 시설 1단계 운영관리비 3억 원, 하수처리장 통합시설 장비 유지비 5억 원, 하수처리장 통합운영관리비 220억 7,262만 원, 동두천 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 20억 원, 인력운영비 10억 8,238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1억 9,15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64억 6,2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244억 5,790만 원 대비 220억 4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하수관로 개선 사업 10억 원,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22억 원, 옥정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30억 원, 신천 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 사업 1단계에 31억 9,600만 원, 신천 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 사업 2단계에 8억 3,300만 원, 신천 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6억 8,400만 원, 남방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97억 원, 97억 5,800만 원, 광적 하수처리장 민간 투자 사업 6억 3천만 원, 분뇨처리시설 이전 사업 34억 원, 양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5억 원, 신천수계 차직관로 정비 사업 19억 8,900만 원, 내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25억 5,700만 원,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2단계 88억 9,700만 원,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3단계 17억 800만 원,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48억 7천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현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목표로 힘찬 걸음을 내딛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시정 주요 시책을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의 심사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2024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 결과입니다. 예산 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유월비에 관한 총괄정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한도액 등은 법적 기준에 맞도록 편성하여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1조 1,181억 9,0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5억 6,57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 회계는 9,594억 6,223만 원으로 180억 7,746만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6종으로 총 8종을 포함해서 1,587억 2,841만 원으로 164억 8,826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4년도 우리시는 9,594억 6,223만 원의 일반 회계 예산 규모에 비해 자체 수입은 2,514억 1,07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646만 원 증가되었으며 재정 자립도는 26.2%로 전년도 26.7%보다 0.5%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 기준 전국 재정 자립도 45%, 경기도 시군 평균 재정 자립도 38.8%에 비해 우리시 2024년 예산안 기준 재정 자립도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197억 원 감액,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수입 약 140억 원 감액과 공시지가 하락, 양도소득세 감소 등 지방세 약 1억 4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이 약 398억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세입은 전년도 대비 180억 7,746만 원, 1.92%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는 보조사업의 증가로 이어지며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담액이 증가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재정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 불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자금 조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2024년 우리시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액은 552억 원, 의회 의결을 득한 지방채는 백석 양주역간 도로확보장공사, 옥정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총 2개 사업 207억 원이며 근본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백석 양주역간 도로확보장공사 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세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 노력, 저출산 노령화로 인한 복지 예산 증가와 의전 재원의 감소 등과 더불어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이 많아져 재정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17개 사업으로 1,004억 6,6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84개 사업에서 1억 1,193억 4,03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170개 사업 581억 8,29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개 사업이 감소하였으나 사업비는 16억 6,29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하게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40개 사업에서 568억 6,302만 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454억 5,268만 원 대비 114억 1,034만 원이 4만 원, 25.1%가 증가하였으며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325개 사업에서 855억 6,528만 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430억 원 대비 98.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도 대비 527억 2,787만 원 증가된 4,483억 8,661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4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2024년도에는 46.7%를 차지하여 SOC 사업 등 사회기반 시설 및 건축, 토목공사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에서는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위기가정 긴급 복지 및 위기 아동 청소년 지원 강화 등 복지 안전망 구축 등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 사업의 효과성 검토, 유사 중복 사업 정비, 중장기 재정 여력 효과성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지원되는 복지 예산을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적정하게 집행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은 153개 사업 331건 115억 3,508만 원으로 지방보조금 한도액인 141억 5,523만 원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시 예산 편성 중점 투자 방향은 신도시 개발 사업의 진행에 따른 세출 수요 증가, 저출산 고령화 극복 등 복지 서비스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기반 시설의 확실한 구축과 균형 발전 도모 등을 위한 중장기적 재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24년 예산 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2024년 세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상 초유의 교부세 감소 등 열악한 재정 형편 속에서 편성된 것을 감안하여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한 불효불급한 예산이나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전시성, 선시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비 보조가 수반되는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사업비 규모에 따라 시비 부담률이 증가하는 만큼 정책의 타당성과 기준 단가의 적정성 및 시비 부담 비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추가적 재정 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필요시 과감한 감액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개혁은 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11개 분야의 327건의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분별 정책 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전반적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정확한 세입 추계와 투자 배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2024년도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은 153개 사업 331건 115억 3,5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7,62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주민과 단체 등에 지급되는 예산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는 예산 지원의 타당성 검증과 더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년 대비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17개 사업으로 1,004억 6,6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84개 사업에서 1,193억 4,03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40개 사업에서 568억 6,302만 원이 증액되고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325개 사업에서 855억 6,52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170개 사업 581억 8,29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예산의 과감한 축소와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의 우선 편성 여부 및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 그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851억 3,404만 원 대비 207억 960만 원 증액한 1,058억 4,365만 원 규모로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4%입니다. 먼저 2024년 수소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29억 9,990만 원이며
사업 예산 수입은 307억 1,693만 원, 자본 예산 수입은 22억 8,297만 원이며 사업 예산 지출은 250억 5,196만 원, 자본 예산 지출은 79억 4,795만 원입니다. 상수 사용료 수익은 304억 1,42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18만 원, 0.2% 감액된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차적인 수도요금 인상으로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수도공기업의 적자 누적 문제를 해결하여 양주시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으나 2024년도는 경기 침체 및 가계부채 증가 등을 감안하여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상 규모는 728억 4,375만 원이며 사업 예산 수입은 263억 6,125만 원, 자본 예산 수입 464억 8,250만 원이며 사업 예산 지출은 263억 8,175만 원, 자본 예산 지출은 464억 6,200만 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258억 7,98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4,744만 원, 4.6%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가정용, 일반용, 욕탄용 하수도 사용료 증가분 및 산업용 하수도 사용료 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의 단가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우리시 하수도 사용료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32%로 경기도 평균 4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수도 운영에 따른 경영 적자가 심각하게 우려되며 2024년 하수도 사용 요금 요율 체계 개선 용역을 통해 하수도 공기업 재정 적자 개선을 도모하고 요금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예산 총칙부터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및 홍보 정책 담당관, 감사 담당관, 기획행정실,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실장 및 담당관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의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세입 예산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게 관련 부서 사업 설명서를 보았는데요. 산출 근거가 많이 빠져 있는 세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작성하실 때는 전년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런 말씀 다시 안 드리게끔 작성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 입장료 수입입니다. 여기 보시면 1회 공연에 250만 원 수입이 난다는 거죠. 연간 4번 공연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회관? 전년도보다 입장료 수입을 많이 감하셔서 여쭤봅니다. 담당 국장이 좀 예,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시공사에서 그 문예에 관해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공연 활성화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그거는 저기 도시공사하고 지금 저건데 요즘 예산이 좀 올해는 좀 어려운 관계로 올해는 좀 횟수를 좀 줄여서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봐가지고 더 증가를 좀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성 일생활 군영 지원센터, 육아 지원 종합센터, 대관료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 단가 차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조례마다 뭐 명시해 놓은 부분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뭐죠?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별로 지금 그게 구분해 놓은 게 좀 틀립니다. 예. 대관료 부분은 좀 일관되어야 되지 않은가 좀 본 의원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에 시민들이 대관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죠? 대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체육시설 외에도 지금 말씀드리는 그 회천 복지 체육복지 시설 등 그 거기에는 육아 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좀 많이 있고요. 지금 어울림센터도 그렇고 지금 시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실비로 그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대관하는 게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대관료는 좀 이렇게 통일성 있게 그거는 나중에 한번 좀 이제 가능한지 한번 한번 검토를 검토를 해보고 해보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몇 가지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우리 증감사위의 재산세 수입 증감사위에 보시면 주택분의 옥정 회천 민간 아파트 5천 세대 신규 입주와 공동주택 가격이 소폭 상승 예상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23년 본 예산 대비 6억 8,9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감소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네, 세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재산세 수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공시지가로 나가는 분하고 또한 공동주택에 나가는 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그 가격을 매기는 또 그 우리 우리 그 감정평가원 부동산 그쪽에서 매기는 그 감정은 신장률이 있습니다. 그 신장률을 또 거기다가 더하는 그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 재산세가 좀 이렇게 그 구분을 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세부사업 설명서 73페이지 보겠습니다. 홍죽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인데요. 기타 사용료 부분입니다. 증감사유를 보니까 오폐수 유입 사업장에 대한 사용료 단가를 인상코자 하였으나 경기 침체 등 다른 단가 인상이 유예됨에 따라 감소하였다고 제시를 하셨는데 그럼 요거 유예 결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예. 그게 유예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방침을 이제 시장님과 의장님과 이제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방침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저는 2022년도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시기에 그 업체들이 이제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좀 유예를 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8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양주시에 벤처센터가 있습니까? 기타 사용료 세부사업 설명서 80페이지. 예, 다촉도시조성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YTC 센터에 4개 호실을 임대를 해서 벤처 창업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저희가 예,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한번 저희도 뭐 저희 지역구니까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조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벤처 추가적으로 센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를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우리 수입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봤는데 뭐 일단 뭐 저희 각 부서에서 중도 해지한 적금도 있고요. 요거는 뭐 따로 그 부서 질의를 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한국은행 평균 금리보다 같거나 뭐 높은 거는 당연히 없고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지 한번 좀 저희 여기 보시면 시금고 출연금이라 그래서 뭐 같은 맥목일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31페이지인데 저희가 시금고에 저희가 지금 다 이용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금고를. 네, 예. 근데 뭐 적금이고 뭐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뭐 같은 거는 당연히 없고 지금 한국은행 평균 금리보다 금리랑 같은 것도 없고 당연히 높은 것도 없더라고요. 다 현저히 많이 다운이 돼 있더라고요. 이자율이.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근고 계약을 할 때 그 기준 당시에 이제 그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시중 금리를 적용할 것인지 은행에서 이용하는 그 평균 이자 수익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른 그런 차이가 되는데요. 그 전에는 아마 우리가 한국은행 거기에서 이제 했던 그 기준 심리를 인용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할 때는 이제 은행권 그 시중 금리를 적용을 하면서 그 차이가 그렇게 바뀐 거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손해를 봐서 네. 이제 바꿨는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쉽게 풀면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면은 떨어지고 뭐 그런 식인데 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자료 주신 게 시금고가 일반 예금보다 금리를 높게 줄 수 없는 이유에서 주신 게 금고의 경우는 시스템 운영 유지, 행정 업무 지원, 인건비, 사무실 유지, 협력 사업비, 출연 등으로 일반 예금자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주셨더라고요, 답변을. 근데 이 부분은 뭐 저희 들어와 있는 시금고의 입장인 거고 저희는 어떻게든 이유를 맞춰서 높게 받아야지 저희가 또 좋은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 예, 예. 그래서 향후에는 좀 할 수 있다면 여기에도 그렇게 쓰셨어요. 저희한테 답변을 주신 게 이제 금고 계약 시 금리를 단일 금리 고정하지 않고 금리를 동향을 보면서 수시로 금리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예산 자체가 다른 타시금보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 돌아가는 이걸 보면은 또 엄청나게 큰 금액을 저희가 이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를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존경하는 최소연 의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근거 계약도 이제 4년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3년으로 줄이는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지난번에 이제 근거 계약하면서 나왔던 문제들은 다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약할 때는 이제 그걸 다 적용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도 내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수 의원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양주시 예산 편성 세부 지침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만듭니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2024년도 양수시 예산 편성 세부 지침이 23년도 9월에 만들어져서 이게 아마 다 관련 부서별로 다 아마 내려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 예산 편성 세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는지 과연 의문이 좀 들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63 예산 편성 세부 지침 63페이지 보면 거기에 정보통신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주택과에 대한 그 편성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예산서 읍면동 걸 보면 그 마을회관에 대한 예산이 두 개의 동에서 편성이 돼 있어요. 예산 편성 세부 지침 63페이지에 독립
총괄부서 및 개별부서의 동시 편성 금지라고 돼 있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관련 부서에서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세부 지침을 만들었으면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63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전산기기, 탑다운 물품, 경로당, 마을회관 관련 예산은 총괄 부서에서 세출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 관련 부서 그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런 거는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하나 세부 사업 설명서에 명확한 산출 근거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 설명서 예산서 보면 일식이 많아요. 좀 자세히 앞으로는 좀 더 좀 자세히 좀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꼭 좀 지켜주시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수연 의원입니다. 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을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짜시느라 또 많이 노고가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좀 건강 잘 챙기시고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12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 감소된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 37억 8,500만 원 감소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그 한상민 의원님께서 미리 이전에 조금 질의를 해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산세와 지금 자동차세 13억 5천만 원 감소되었고요. 지방소득세가 또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네, 그 세정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산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그 세대는 내년도에 그 공동주택이 늘지만은 저희가 그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재산세가 금액이 전년도보다 이렇게 주는 그런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지방 소비세에 대해서는 이 지방 소비세는 저희가 그 부가가치세 우리가 그 내는 부가가치세 국세로 내는 부가가치세 그 5% 정도를 저희가 그 지방세로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그 예측하기가 좀 국세에서 저희가 받는 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요거는 저희가 추계하기가 좀 난해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 요거는 그 저희가 국세 그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그런 자료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추계에 작성하는데 조금 어려운 면이 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한 4년간에 들어오는 그 평균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 세입 전망을 잡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동차세요? 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겁니다. 그 저희가 그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동차세 대수를만 가지고는 세금이 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그 유류세가 있습니다. 우리 그 정부에서 지금 저기 유류값이 오르면은 그 시민들의 그 금액이 너무 올라가니까 우리가 1,800원, 1,900원 리터당 휘발유로 갔을 적에 1,800원, 1,900원 했을 적에 유류세를 감소를 해줍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한테 그 국세에서 그 주는 안분해서 주는 또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30% 이렇게 계속 지금도 그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그 금액이 줄다 보니까 저희 그 지방자치단체에다 주는 금액이 줄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자동차세가 같이 감소가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자동차 대수는 올라가는데 그 유류분에 따른
그 지방세가 줄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하향되는 그런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신도시 증가로 해서 소유분은 늘어나고 있는데 주행분은 줄어들었다라는 예,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경상적 세외 수입의 재산 임대 수입의 감소를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 감소 이유. 페이지 126페이지 경상적 세외 수입. 밑에 재산 임대 수입입니다. 재산 임대 수익이 주는 건 이제 공시지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제 작년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저하가 돼가지고 감소가 그 기준 뭐라고 그래야 돼? 그 기준 가격들이 좀 저하되는 바람에 그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기준 가격이 가격이 공시지가 공시가가 다운되면서 그 가격 네. 자체가 다운됐다는 말씀이신 예, 건가요? 공시지가가 거의 작년도에 한 60.7% 정도 줄었는데요. 그런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네, 131페이지 징수 교부금 수입 21억 8천만 원 감소 정도 되었는데 의대한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 예, 이 부분도 이제 도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아마 전체적으로는 도의 그 세입이 줄다 보니까 그 안분하는 그 금액들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좀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데요. 예, 저희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저희가 당초에 그 예산보다 좀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감소가 많이 된 것인가요? 이행 강제금이네요. 예, 지금 거기서 비교가 안 돼 있어 저도 좀 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어쨌든 저희한테 나온 벌과금들이 좀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가징금, 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가징금, 부동산 명의 위반 가징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그 적발이 되거나 하는 사안에 따른 그 부과되는 금액들이어서 네, 이거는 지자체에서 부과해서 이행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행정 규칙을 이제 위반했을 때 이제 적용되는 금액들이어서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조금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좀 과징금이라든지 변상금의 과태료 같은 것들은 꼭 좀 잘 좀 챙기셔가지고 감소가 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행정을 하도록. 그 지방 교부세하고 조정 교부금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감소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방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제와 페널티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 내역은 혹시 받은 것 있으시죠? 저희 네. 아직 페널티 내역이라든지 인센티브 내역.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이라 하면은 언제? 제가 있는 동안은 없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저희가 그 뭐 아파트 같은 거 하여튼 이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이제 허가 나가고 했을 때 이제 그 세금 부과하는 것들, 그럴 때 그 세금 부과가 이제 충실하지 못하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있는 걸로 네, 알고 아직까지는 있어요.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거에 저희 대해서 시는- 저희가 페널티를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징수 쪽이 없네. 하겠다.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예, 설명 확인하셔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페널티 내역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사유라든지 그런 내역 같은 거. 또 네, 예, 알겠습니다. 또 국세의 저조한 진도율에 따라서 이 지방 예산이 굉장히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대응 마련에 좀 적극적인 그 행정을 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기능별 예산하고요. 조직별 예산을 보겠는데요. 페이지 39페이지와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분야별하고 이 조직별 세출 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구성비를 보면 제 양주시 정책 방향을 좀 알 수 있어요. 이 그 집행 내용을 좀 보면은 저희가 보건 분야, 교육 분야, 또 시립 도서관 분야 뭐 이런 좀 중요한 부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좀 이런 구체적인 이 구성에 있어서 좀 큰 틀에서 크게 보시고 그 집행을 하신 것인지 예산 집행을 하신 것인지 저희 매일 뭐 교육하고 건강하고 복지야 뭐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저희가 정말 이 분배가 잘 된 것인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예? 보건 분야, 교육 분야 특히 중요하죠. 너무 약해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와 좀 비교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높이셔서 말로만 교육 신경 쓰겠다, 보건 신경 쓰겠다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좀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교육 전체 금액에 저희도 이제 3%까지 이렇게 이제 확보하려고 아마 부서가 그렇고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최대한- 합니다, 하겠습니다, 뭐 구상 중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최수현 의원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했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